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어 모두가 서로 조심하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 확진자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 확진자는 6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도 60만 3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는 LA 카운티로 21만 6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가 1,900여 명으로 사망자만 62명에 달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대규모 직장 내 집단 감염으로 일터에서 총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내 10곳에 달하는 UPS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대형 물류창고 등에서 집단 발병하고 있어 직원이 많은 직장 내에 관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주나 매니저가 지금보다 더욱 방역과 안전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48명으로 그 전날보다 약 1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확산세는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모두가 서로를 코로나 확진자로 의심하고 더욱 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 사유를 서로의 탓으로만 돌리는 모양새인데 실직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보다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연방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국 휴회에 돌입했습니다. 납세자 대상 현금 지급과 특별 실업수당 지급도 당분간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다시 의회가 열리는 시점은 다음 달 중순. 신속히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언제쯤 지원금이 지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화당은 1조 달러의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최소 2조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기댈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추가 실업수당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300 선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추가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직자 가정은 소득 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화민주 양당과 백악관이 합의했던 개인당 $1,200 현금 지급안, 중소기업을 위한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 역시 연방의회의 최종 합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파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 우구리의 이면지, 정규 뉴스에서 나가기 어려운 뒷이야기들을 매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뒤인 오후 9시 KBS 아메리카 유튜브 우구리의 이면지에서는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지원에 관한 배경,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관련한 다양한 뒷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해 실시되고 있는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는 향후 10년 동안 지역 예산과 선거구 재조정 등 다양한 자료에 쓰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LA 지역의 참여율은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가 지역사회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6,75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인구수에 따라 지역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기준이 되는데 한인들이 조사에 많이 참여할수록 해당 지역 예산은 더 높게 책정됩니다. 현재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 34지구의 응답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6%입니다. 조사 마감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과 직결됩니다. 한인타운 일대 도로가 개선되고 한인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예산도 더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인 사회를 위한 환경이 개선되고 각종 복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군 재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인 거주 지역에 신규 공립학교 유치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LA 한인타운은 4와 10지구 그리고 13지구로 나뉘어져 있어 한인 정치력 신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될 경우 한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한인 시의원의 배출이 쉬워져 한인 정치력 신장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한인 인구 증감에 따른 한인타운의 지형 변화와 보조를 맞춰서 선거구 재개편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인사회 수번인 선거구 통합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연방 하원 의석수는 모두 435석,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결과로는 캘리포니아주는 한 자리를 잃어 52석만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구조사 참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역 예산 책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남가주 지역이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경고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샌 가브리엘 캐년과 렌시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마운틴 코브 커뮤니티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진화율은 0%입니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LA 북부 레이크 휴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11,0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소방관 1,000명 이상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진화율은 1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가주 지역은 산불 위험이 높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소방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전망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대면 수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시정부가 대면 수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9월 10일 뉴욕시 공립교회 가을학기가 대면 수업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시작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확인은 전날 뉴욕시 교육행정관리노조와 뉴욕시 교사노조가 드 블라시오 시장과 리치 커란서 뉴욕시 교육감에게 학교 간호사 고용 계획, 개인 보호 장비,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플랜 등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9월 10일 대면 수업 개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개학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에 따르면 공립학교 가을학기 스케줄은 오는 17일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저지주 보건국은 어제 가을학기 대면 수업 도중 환자 발생 시 대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1명 발생할 경우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14일 자가격리 조치하고 한 교실에서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교실 폐쇄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또 학교 건물에서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각 학군에 지시했습니다. 뉴저지주 대부분의 학군이 하이브리드로 개학할 예정인 가운데 엘리자베스, 저지시티, 바이온 등의 학군은 100%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내일은 75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축식도 온라인으로 기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것으로 각 가정에서도 주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도 개인 위생과 방역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